네, 최근 코로나 사태 2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과연 전 세계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에 이르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하루 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하죠. 그런데 하루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그 사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 생각보다 침착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은 프랑스 파리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수정 작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지금까지 나온 프랑스 내 확진자 수, 사망자 수부터 먼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아, 어, 지금 새벽 2시인데 어제만 보면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7,157명이에요. 네. 네, 그리고 어제 하루만 사망한 사람은 2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천 명이 또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3월에도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 두드러질 때 작가님과 이제 프랑스 현지 소식을 이제 전화 인터뷰로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포괄적 봉쇄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봉쇄 조치는 5월 중순경에 다 해제가 됐고요. 네. 지금은 다시 뭐 봉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계약을 늦춘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음.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뭐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9월 1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일제히 초중고가 개학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음. 아이도 학교에 갔다 왔는데, 그렇죠. 마스크를 학교에 가니까 나눠주더라고요. 네. 받아봤는데,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8월 한 달은 거의 다들 일을 안 하고 바캉스를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9월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른애 할 것 없이 다 일체히 일터로 학교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다들 느슨하게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이 다시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근데 그런 와중에 이게 확진자 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마스크를 이제 사무실에도 써야 된다. 그리고 전에는 거리에서는 안 썼는데 이제 거리에서 대도시에서는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마스크와 관련된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됐고, 그리고 뭐 바나 레스토랑, 카페는 밤 11시 이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정도로 음. 이제 조치를 해놓고, 네. 네. 음. 그 이상으로 어떤 긴급 조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됐고 뭐 11시 이후에는 가게들이 영업할 수 없다는 고 정도의 이제 조치들만 내려진 건데 사실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보면 프랑스의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진 않네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막, 당황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러지 않는 게,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숫자가 높아졌지? 이렇게 다들 의문을 갖잖아요. 거기에 네. 대한 언론의 답은 뭐냐면, 3월, 4월보다 이 테스트를 거의 20배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음. 테스트를 거의 일주일에 1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정부가 한 달 정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이 주치의한테 가서 일차적으로 진료를 받아서 그래 코로나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의사가 해주면 처방전 써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음. 테스트를 받거나 아니면 쌈이라고 그 긴급 의학 응급센터에 전화를 해서 증상을 말해서 판단이 되면 테스트를 받게 연결해주는 뭐 이런 루트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자기가 원하면 그냥 줄 서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점점 더 많이 받게끔 그 테스트 받는 장소도 정부가 마구 늘리고 있고 그래서 테스트가 아.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네.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고 대부분이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거의 90%가 무증상이고 또 네네. 프랑스는 사망자 확진자 수만 매일매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새롭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람 수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네. 7천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지만 새롭게 병원에 입원한 수 어제 보면 11명 정도거든요. 그런 음.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무서운 갑자기 다시 긴장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어떤 신호들을 그런 데서 받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안정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음.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아까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뭐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도 사실 큰 의미가 없겠네요. 어, 그러게요. 일단 점심시간에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 여기는 워낙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테라스에 위주로 날씨가 좋은 때는 쫙 사람들이 앉거든요. 그 테라스에 네. 빠글빠글 다 붙어서 앉아 있는데 음, 음식이 아직 안 나왔을 때는 마스크를 있다. 이 네. 정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특별히 음. 뭐 식당에서 붙여 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은 거고 음. 그런 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꼭 발표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의사들이 몇 분 계세요. 아 예. 네. 이렇게 뭐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도 있고 네. 이를테면 정부가 사실 마크롱 정부가 굉장히 많은 실정들을 거듭했거든요. 특히 코로나 관련해 해서.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부심이 크고 대신 정부가 실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신념이 강한 의사. 음. 정부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한 그런 의사들이 있는데 그런 의사들이 막 언론에 초대가 되고 인터뷰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네. 3, 4월, 5월까지 그때 돌던 바이러스와 지금 돌고 있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활동 양식이 다르다는 얘기들을 그분들이 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프랑스 예, 내에서 지금 좀 인기가 많고 신뢰를 얻는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환자를 받고 있으니까 네. 보면은 더 이상 마르세유에 있는 그 감염 전문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디디 하울이라는 의사가 계신데 그분은 어, 코로나 초부터 지금까지 한 4,600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를 직접 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 19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한 0.4% 치명률을 그분의 병원에서 보인 건데 음. 또 프랑스 전체 치명률에 비하면 프랑스 전체 치명률이 한 10%거든요. 굉장히 네. 높은데 그분의 치료 방식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구했고 그분에 따르면 음. 6월 15일 이후부터는 그 사망자가 딱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들어온 모든 환자들이 증상이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음. 과거와 같은 그런 아주 격렬한 그런 고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고 네. 죽게 된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것보다는 코로나도 갖고 있었지만 갖고 있던 기저질환에 의해서 죽은 거고 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선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약화됐다. 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러 명의 의사들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런 네. 얘기 정부는 안 합니다. 아. 근데 예, 정부가 신뢰를 많이 잃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음. 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 장관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
디디아 하울이라는 박사를 신뢰하느냐 음. 이런 설문조사도 중간에 있었는데 네. 국민들이 디디아 하울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을 때 방송국들이 다 그 의사들한테 달려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하는 정보들을 갖고 국민들이 이제 저쪽 판단하는 거죠. 국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이런 거고 이게 어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수위는 아니다. 마스크는 써야 되지만 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공포심이 이제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이 프랑스인들이 유독 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코로나19에 관련돼서 불안감을 덜 느낄까에 대한 이유를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게 좀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직접 코로나19 그 치료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접한 의사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지금 현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프랑스인만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국민성이나 민족성을 봤을 때 굉장히 또 뭐 사생활을 중시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그런 국민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게 다분히 있죠. 뭐, 이를테면 스탑 코비드라고 우리 한국계 그 공무원이 계세요. 네. 세드릭 오라고 아버지가 한국 분이신 그 공무원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담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기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을 정부가 개발을 했고 네. 이제 그걸 온 국민이 다운로드를 핸드폰에다가 내려 받아서 그걸로 자기가 뭐 확진자랑 접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정보를 그렇게 종합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앱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완전히 망했죠. 아무도 한 200만 명 정도가 그래도 다운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았다가 다시 없앤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일단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근데 그게 음.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깔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깔은 사람이 200만이고 없앤 사람이 또 수십만이고 그걸 사용한 사람은 1,700명밖에 안 된대요. 3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고 왜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썼느냐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아무도 이런 걸 왜 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왜 우리 나의 사생활을 국가가 감시하게끔 내가 이걸 왜 뭐하러 깔아? 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이게 시작된 게 그 1차 그 봉쇄가 해제되고 나서 몇 주 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게 일단 해제되고 마음이 풀릴 무렵에 이거를 정부가 시작한 거예요. 너무 늦게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실한 필요성을 덜 느꼈던 것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인의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뭐 현 정부에 대한 또렷한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뭐 프랑스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될 거잖아요. 뭐 WHO에서 방역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과학적 팩트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뭐 재확산되는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합니까? 일단 인근 나라들을 보면 같은 유럽 안에 독일이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도 천 단위로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확진자 수가. 네. 그 사람들도 저도 늘 보는데 한 몇백 단위였다가 독일도 갑자기 이제 천이 몇 분이 넘어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프랑스만 이런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사망자 수는 뭐 한 자릿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도 사람들은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만 여기처럼 약화됐나 보다 이런 판단을 또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막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사실 9월 달에 네. 유럽 연합이 함께 마련한 코비드 지원 재난 지원 기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예예. 규모가 1.8조 유로.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돈을 치면 2,700조, 막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네. 이 돈이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나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아. 예. 그거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프랑스도 그런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막 이치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프랑스가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바보입니까? 똑같이 할 거잖아요. 네네. 프랑스가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옛날에 정말 필요할 땐 그때는 뭐 조금 하다가 지금은 20배로 늘려서 지금 사실 덜 중요한 사망자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고 있는데, 가설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비슷하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네네. 한 가지만 보면, 확진자만 보면 걱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망자 수 내지는 병원 입원자 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선 그래 뭔가 있다. 걱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같이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 현지에 있는 목수정 작가 전화 연결해서 프랑스 코로나19 상황 들어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